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무이치로가 탄저로에 적이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쿄유로와 함께 산삼 아카자를 퇴치하고 무이치로가 다른 하얀 오니들을 흡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하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소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시하라 유각의 쿄코야라는 가게에 있던 와라비임에 그녀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으로 오이라는 자리에 올라 군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상인육 다키. 그녀는 이곳에 숨어 아름다운 여성들을 점 찍어 놓은 뒤 잡아먹으며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뭔가 자신의 뒤를 캐는 듯한 수상쩍은 여자를 발견했고 그녀들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게 되었죠. 다키 오비에 감겨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던 이들은 바로 우지 펭귄의 아이들. 그녀들은 빨리 와라빔의 정체를 펭귄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잡혀버렸다는 것에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벅저벅 인기척 소리가 났고 그녀들은 와라비메가 온 것인가? 하며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들에게 다가간 것은 무이치로는 인간들인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보니 이곳 가까이에 상현의 오니가 있긴 한가 보네? 라고 했습니다. 스마는 무이치로의 싸늘한 모습을 보고선 자신들을 잡아먹으러 온 오니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무이치로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칼을 들고 베어버렸죠. 스마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어쩐지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눈을 떠보니 자신을 묶어놓은 오비만 잘라져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희들은 오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라고 물었고 마키오는 우린 쿠노이치 알고 있는 정보는 절대로 적에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래? 그럼 알겠어. 어차피 이 오비를 잘라냈으니 곧 만날 수 있겠지 라고 하며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스마는 쿄코야에 있는 와라비메란 여자가 오니에요 라고 말했고 마키오는 왜 그걸 말해주냐며 화를 냈죠. 무이치로는 그렇군 도움이 됐어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사라졌고 마키오와 스마는 되게 이상하고 쿨한 오니네 라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한편 다키는 누군가가 지하실에 침입해 여자들을 구출했다는 정보를 알고 매우 열받아 있는 상태였죠. 그때 하필이면 진상 손님 하나가 다키에게 엉겨붙었고 다키는 열이 받아 그 남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쳇 나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말았군. 아무도 모르게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방문을 누군가가 턱 열었고 다키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들킬 거란 생각에 당황했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선 것은 바로 무이치로. 다키는 무이치로를 보고선 넌 뭐니? 아주 귀엽게 생긴 미소년 오니네? 라며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찾았다 상현 오니 라고 한 뒤 곧바로 칼을 빼들고 다키를 공격했고 다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대로 목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키는 아무리 자신이 방심하고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린 실력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오니가 어째서 자신을 공격한 것인지 왜 오니가 일륜도를 들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에게 받은 일륜도로 베었는데도 다키가 소멸하지 않자 의아했는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무이치로를 공격했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순간적인 기습에 몸을 베이고 말았고 규타로는 이 녀석 뭔데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는 하는 거냐? 라고 화를 냈죠. 무이치로는 너네는 상현원이잖아. 난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규타로는 한낱 꼬맹이 녀석이 건방지다며 피해 참격을 마구마구 날렸고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을 시원해 그 공격들을 전부 쳐냈죠. 그러면서 규타로에게 빠르게 접근해 공격을 버웃었고 규타로는 무이치로의 빠르고 유연한 검술에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무이치로는 자신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규타로는 크크 웃어대며 내 공격에는 마비를 시키는 독이 있지. 이제 슬슬 움직이기 버거울 거다 라고 하며 다키와 규타로는 동시에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을 시원한 뒤에 엄청난 속도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고
연달아서 다키의 목까지 다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어떻게 중독되고도 이런 스피드를 낼 수 있지? 라며 소멸해갔고 무이치로는 그 독은 이미 다 내 몸 안에서 소화해버렸어 라고 했죠. 그때 뒤늦게 달려온 우리 탱겐이 무이치로가 상현의 오니를 대체해버린 것에 당황했고 그를 경계하며 정체를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나는 이제 귀살대 검사들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 괜히 덤벼서 목숨 잃지 말고 가던 길이 나가 라고 말했죠. 탱겐은 꼬맹이가 매우 건방지다며 일륜도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마키오와 스마가 뛰어왔고 저 오니가 우리들을 구해준 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탱겐은 무이치로를 공격하는 것이 망설여졌는데 최근 상현삼의 오니를 잡은 큐조로가 말하길 어떤 검사 오니가 자신을 도와 아카자를 대체했고 그의 실력은 엄청나며 그의 목적은 인간이 아닌 무장이었기에 일단 놔두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큐조로와 함께 싸웠던 오니가 바로 저 오니인가 싶어 탱겐은 그저 경계만 할 뿐 섣불리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의 무이치로는 뒤를 돌아 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탱겐은 거참 기묘한 꼬맹이로군. 하지만 혼자서 상현오이를 잡아내다니 대단한 녀석인 건 틀림없군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아카자의 피를 가지고 타마요에게 가게 된 단지로 타마요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상현의 피를 가져왔냐면서 심지어 상현삼의 아카자는 그야말로 엄청난 검을 역시 해외업을 쓰는 검사는 다르군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는 아카자의 피를 들고 곧장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그런데 어떻게 타마요씨가 내가 해외업을 쓴다는 걸 안 거지? 라며 어리둥절했죠. 타마요에게 해외업을 보여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 역시 해외업이라는 이름을 쿄조로에게 처음 들었던 건데 타마요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지로는 그것에 대해 물어보려고 타마요의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타마요의 연구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탄지로는 타마요를 찾다가 그 책상에 놓여진 어떤 보고서를 찾게 되었죠. 그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써져 있었고 그 이름 옆에는 X자와 함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계속 그 보고서를 읽어가며 꽤나 많은 실험을 실패하셨구나.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실험한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 그곳에는 레이코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죽은 가족들의 이름까지 전부 다 쓰여 있었죠. 죽은 가족들 옆에는 X자와 함께 오니가 되지 못하고 사망이라고 쓰여 있었고 레이코는 오니가 되었지만 유아적 퇴행을 일으킨 부작용 발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걸 보고 생각해보니 레이코 역시 자신과 똑같이 무장의 지배를 벗어나오니 그것에 대해서 레이코가 특별한 것인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타마요가 인위적으로 만든 오니였기에 그런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때 이곳에 제 허락 없이 왜 들어온 거죠? 라는 타마요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고 탄지로는 이게 다 무엇이냐고 설마 당신이 내 가족들을 죽이고 레이코를 오니로 만든 거냐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이게 다 무잔을 죽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무잔을 죽이지 못한다면 결국 더욱더 많은 인간들이 희생이 될 테니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게 왜 하필 우리 가족인 거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건 바로 너네 가문은 태초유역 검사 요리체 해협을 쓸 수 있었기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예전 타마요는 계속해서 무잔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무잔의 저주를 벗어난 오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한 검사를 오니로 만들어 무잔에 대항하고자 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닌 끝에 요리츠가 해협을 어떤 숫제이 가문에 알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행방을 쫓아 산속에 있는 카마도 가문의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타마요는 자신이 만든 오니들을 보냈는데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그 오니들을 전부 베어 죽여버렸고 타마요는 자신의 힘으로도 탄지로는 이길 수 없을 거란 걸 알았기에 탄지로를 오니로 만드는 것은 포기를 했고 그가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그의 가족들을 오니로 만들 계획을 가졌던 거였죠. 그렇게 타마요는 탄지로가 죽은 것을 알자 카마도 가문을 습격하게 했는데 거기서 오니가 되는 것을 성공한 것은 레이코 뿐이었지만 레이코는 아무래도 해외업을 쓸만한 이성을 갖지 못한 것을 알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레이코를 멀리서 감시하던 타마요는 자신이 습격했을 때 그 집에 오지 않았던 아이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탄지로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에 그를 오니로 만들려고 했지만 탄지로 곁에는
수주 토미오카 기후가 있었고 그 후에는 전수주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있었기에 탄지로를 오니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렇게 타마요는 인내하며 기다렸고 탄지로가 귀할 때 선별 시험을 치르고 혼자 임무를 다닐 때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주 운이 좋게도 자신 있는 곳에서 무이치로에게 당하고 말았고 빈 상태에 빠진 탄지로를 오니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탄지로는 그 모든 진실을 듣고 이 모든 것이 다 타마요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던 거란 걸 알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우리 가문의 원수 용서 못해 라고 하며 타마요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탄지로의 칼은 타마요의 목 앞에서 멈춰섰고 어째서 타마요의 목을 벨 수 없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타마요는 안타깝게도 당신과 네이코는 저를 공개할 수 없답니다. 제가 만든 약에 본인의 피를 섞어 상대로 오니로 만들게 되면 무장의 저주와 비슷하게 주인을 공개할 수 없게 되거든요 라며 씩 웃었죠. 탄지로는 몇 번이고 타마요를 다시 공격해보려겠지만 자신의 몸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원수를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굴욕감까지 찾아오게 되었죠. 타마요는 그래도 당신이 부잔을 죽여주기만 한다면 당신과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은 진짜라며 더 열심히 분발해서 12개월의 오니들을 무너뜨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타마요로부터 상해노 오니가 출발할 거라는 어떤 장소를 들은 뒤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귀살대 검사들의 일륜도를 만드는 도곡 마을이었고 타마요는 도대체 이런 장소와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 오니의 기척이 느껴졌고 탄지로는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바로 무이치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보고 넌 저번에 만났던 그 오니? 라며 칼을 빼들었고 무이치로는 뭐라? 이 녀석 죽지 않고 오니가 되어버렸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무이치로를 오니로 만든 고쿠지보처럼 탄지로를 오니로 만든 타마요 역시 빌런이었다는 반전을 보여주며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서사가 평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